그래서 1층부터 10층까지 막 뛰어 올라갔어요? 뛰어 올라갔어요. 근데 환자분이 저 보시자마자 오진성 변호사님 이러셔가지고 안녕하세요, 닥터 프렌즈입니다. 예. 오늘은 제가 지난번에 이제 TMS 그 우울증 비약물 치료. 예, 비약물 치료 제가 예. TMI라고 했다가 저는 딱 머리에 떠오르는 게 TMI. 진짜. 오늘은 아마 두 분이 익숙했을 거예요. 정기 경련 치료. ECT. ECT. 마치 저는 ETC처럼 그거를 미드에서 사실 봤어요. 어? 홈랜드. 진짜 재밌다. 요즘 진짜 넷플릭스에서 홈랜드 진짜 너무 재밌게 본다고 엄청 재밌어요. 계속 권하는 거예요. 안 보신 분은 있으면 진짜 꼭 한번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혜리님도 겁나 재밌게 보고. 낙준이가 재밌다고 그래서 이제 우리 디렉터님도 정주행하고 있잖아요. 저도 딱 요즘 바빠가지고 딱 1화만 봤는데 와 재밌더라고. 1화만 그래? 딱 봐도 이게 좀 달라. 근데 혜리는 나한테 같이 보잔 말을 안 하고 자기 혼자 봐. 왜 그러죠? 아니 왜냐면 시간이 안 맞으니까 내가 아. 쭉 그 심지어 같이 보던 것도 자기 혼자 봐. 진행해. 아니야 요즘에 의리 지키고 있어. 봐봐 요즘에 난 말. 같이 뭐 봐요? 궁금해서. 지금 그 아메리칸 가시라고. 나한테도 엄청 재밌다 그랬어. 근데 시즌 1은 재밌는데 2는 좀 약간 루즈해. 어, 그러니까 루즈하니까 기다려주는 거야. 홈랜드 같은 건 재밌으니까 빨리빨리 보고. 빨리빨리 봐야 되니까. 또 궁금하거든 그거. 거기서 근데 주인공이 ECT를 받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네, 거기 ECT를 맞는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저는 되게 놀랐어요. 받는 장면을 보는 것도 처음이니까. 네. 근데 보셨을 때 이낙준 선생님 느낌 어땠어요? 솔직하게. 저는 조금 저거 되게 아플 수도 있고 환자 입장에서 저 장면을 보면 좀 꺼려질 수 있겠다. 꺼려질 수도 있겠다. 저는. 우창훈 선생님 혹시 의대생 때 정신과 이제 실습 돌 때 ECT 본 적 없으세요? 직접? 실제로 본 적은 없고요. 시술하는 거 본 적 네, 없으시구나. 저도 그 영상 같은 거로만 본 적이 있는데 절에서 저건 좀 수면 마취하고 해야겠다 라는 생각만 들었지 다른 생각은 없었어요. 사실 저는 이제 레지던트 때 제 별명이 ECT 왕자였어요. 왜요? ECT를 진짜 많이 했어요. 갔었다는 소리예요? 했다는 소리예요? 제가 했죠. 저랑 비슷한 정신과 의사들 나이대에서는 제가 진짜 많이 했던 케이스 중에 하나일 거고, 그리고 제가 심지어 이제 전주에서 잠깐 일했을 때 거기서도 제가 뭐 ECT라는 걸 아예 세팅을 제가 좀 새롭게 했을 정도로 좀 저한테는 사실은 제가 좀 익숙하고 또 관련 논문들도 많이 찾아보고 그리고 실제로 환자분들 경험상으로 많이 보고 거의 제가 경험상으로는 한 뭐 100명 가까이는 제가 해보았어요. 진짜 많이 하셨네요. 예. 그리고 한 분이 보통 10번 이상을 받으니까 시행도 실제로 많이 해보고. 시행법은 한 거의 1000번 한 거네요. 그렇죠. 진짜로. 예. 근데 일반 대중들이나 정신과 의사가 아니신 분들은 사실 ECT 정기 경련 치료라고 하면 좀 뭐 고문 아니야?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이 볼 때는 좀 그랬어요. 그렇게 되게 좋게 말해가지고 그거는 좀 그리고 드라마에서도 효과가 진짜 드라마틱해. 맞아. 그래요? 확 좋아지지. 무드가 확 달라져요. 맞아. 그래서 사실 이게 안전한 치료예요. 수십 년간 이런 여러 가지 메타 연구를 통해서도 되게 안전하고 효과가 입증이 된 치료고, 우리나라는 주로 입원 세팅에서 치료를 하는데 외래로 하시는 경우도 많아요. ECT 정기 경련 치료에 어떤 마취제가 더 좋냐라는 연구도 엄청 많아요. 이 마취제를 쓰면 뭐 환자분의 어떤 게 좋고 하지만 어떤 건 나쁘고 이런 것들도 다 세세하게 연구가 돼 또 있고. 이게 마취 약마다 또 뇌파의 또 변화를 또 일으키는 것들이 좀 그쵸. 있어가지고 예. 좀 있을 수 있겠다. 호주나 이런 데는 환자분들이 거긴 나라가 좀 크잖아요. 그래서 맞아. 환자분들이 실제로 뭐 ECT 전문적으로 하는 센터들도 있어요. 그래서 ECT 센터들에 환자분이 스스로 차를 몰고 가서 거기서 ECT를 받고 집에 또 차를 몰고 집에 가시고. 그날? 그 우리나라는 수면 마취하면은 본인이 운전 못 하는데. 사고 날 수 있으니까. 네. 저도 사실은 ECT를 이제 세팅을 했을 때 저희 이제 전주에 있을 때 병원에서도 외래로만 진짜 자신 있으니까 그렇게 하셨구나. 그 실제로 그렇게도 많이 하고 그래서 안전하니까. 예, 이게 이제 과거에는 어떤 선입견이 있냐면 이거를 예전에는 마취를 안 하고 했어요. 진짜요? 음. 그럼 아팠겠네. 아팠겠다. 아프고 환자한테는 고통스럽죠, 사실은. 왜냐면 이 전기 튀기는 게 진짜 근데 공포스럽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효과는 있었던 효과는 거죠. 너무 좋은 거예요. 예전에 이제 잭 니콜슨이 나온 뻐꾸기 둥지 위로 날아간 새라는 게 있는데, 이 영화에서 이제 잭 니콜슨이 정신과에 입원하고 ECT를 이제 마취 없이 받고 그걸 마치 고문처럼 받아서 사실 미국에서도 이 ECT를 한동안은 막 금지하고 안 하고 그랬어요. 미디어가 되게 중요해. 근데 사실은 마취를 안 하고 하니까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생각보다 전신 마취를 하도록 권고를 하고 있고. 홈랜드에서는 되게 뭐라 그러나 1년의 과정이 엄청나게 능숙하게 보여요. 맞아요. 그 팀원들도 그렇고. 정신과 약물이 효과를 보려면
걸려면 물론 다 다르지만 보통 몇 주가 걸려요. 오래 걸리네. 근데 내가 막 당장 심각한 자살 위협이 있거나 뭐 망상이 있고 환청이 들리는데 그걸 기다릴 수가 없잖아요. 그러고 환자분이 입원을 해도 똑같아요. 입원하면 물론 저희가 막 그렇게 위험한 행동을 않도록 막겠지만 환자는 본인이 위험한 행동을 그 안에서도 할 수 있기 그러니까 때문에 통제가 될 뿐이지 그 환자의 충동은 있는 거죠. 그쵸. 그러고 약물 치료를 못하는 좀 부작용이 있는 분들도 있고 임산부도 있고요. 임산부에서도 할수 있어요. 임산부. ECT는 되게 뭐 우울증, 조울증, 그리고 조현병. 저는 개인적인 경험이 어떤 경험이 있냐면 제 첫 번째 환자, 1년차 때 환자였어요. 근데 이제 1년차 때는 환자가 한 명밖에 없으니까 내과는 상상도 못 할 거예요. 그쵸? 자기 환자 담당 환자가 한 명이에요. 당분간 거의 3, 4월 달. 저는 매일매일 가서 환자랑 면담하는 거예요. 아침에 갔다 저녁에 갔다. 실력도 없고 막 모르는 게 많으니까. 정성 세라피라고 그땐 그랬어. 잘 모르니까. 정성 세라피. 가서 얘기하고 그랬는데 제 환자분은 이제 망상 환청이 되게 심해서 누가 자기를 쫓고 있고 누가 자기를 막 감시한다 이런 망상 환청이 있는 분이었어요. 근데 그런 망상을 갖고 있는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약을 써도 좋아지지 않고 이제 약을 뭐 1년 차니까 혼자 쓰는 게 아니라 교수님과 당연히 상의해서 이렇게, 쓰는 네. 건데 뭐 한 달이 지나도 환자가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더 제일 심각한 거는 식사를 계속 거부하셔가지고 막 10kg, 20kg씩 빠지고 그리고 저한테도 망상이 있으셨어요. 한 번은 저를 엄청 찾으셔가지고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항상 면담만 거부하다가 그래서 제가 응급실에 있는데 환자가 찾는다 그래가지고 너무 이제 드디어 나랑 나에게 면담하시나? 마음을 열어줬구나. 그래서 정신과가 또 10층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1층부터 10층까지 막 뛰어 올라갔어요. 뛰어 올라갔어요. 근데 환자분이 저 보시자마자 오진성 변호사님 이러셔가지고 우리 교수님이 되게 무슨 학회 이사장님까지 하실 정도로 진짜 그쪽으로는 그런데 제 개인적으로는 막 내가 못해서 좀 환자를 잘 못하는 것 같은 자책을 하는 거예요. 교수님 ECT를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 저도 좀 불안하지 무섭지, 처음 할 무섭고 때. 처음이니까. 그래서 공부를 전 많이 했죠. 왜 그러냐면 환자랑 보호자한테 설명을 해야 되니까 제가 뭐 막 불안해하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논문도 많이 읽고 막 이것저것 다 보고 해서 보호자들한테 설명을 하고 보호자들도 이제 저를 믿고 해줬는데 진짜 한 번 받자마자 환자분이 바로 식사를 하셨어요. 그리고 조현병이셨거든요. 근데 보통 8번에서 15번 조현병 이렇게 하는데 진짜 다 받고는 환자분 너무 좋아져서 근데 본인이 그 행동한 것도 기억 못 하시고 그리고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이후에도 외래 꾸준히 다니셔가지고 4, 5년 동안 입원 안 하시고 잘 지내시는 것까지 보고 제가 이제 군대에 갔거든요. 사실 제가 이런 경험을 많이 해봤기 때문에 이 치료는 사실 너무 두려워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치료도 단점이 있긴 있거든요. 이거는 사실 급성기에 좀 적합해요. 만성보단 급성 증상에 좀 적합해요. 갑자기 자살 시도를 막 하신다거나 갑자기 망상이 너무 심해. 망상이 심하거나 이거 빨리 좀 처리해야 된대. 예를 들어 임산부인데 망상이 있고 자살 시도를 하면 이분은 약을 쓸 수도 없고 좀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그렇죠, 이럴 때는 얼른 이걸 좋아지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극심한 식사 거부 상태. 이런 경우는 뭐 콧줄로 계속 억지로 밥을 주기도 어렵고. 꼬아버리니까. 예, 이런 경우는 이제 급성 치료 가능한데 이게 또 급성기는 좋은데 증상을 확 떨어뜨리긴 해요. 근데 유지 치료는 또 약을 써야 돼요, 결국. 그래서 증상을 확 좋게 한 다음에 이분이 재발하지 않기 위해선 유지 치료로 약물을 쓰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만병통치는 아니라는 아니죠. 거네요. 근데 요즘은 유지 치료로 ECT를 하기도 해요. 한 달에 한 번이나 뭐 한 달에 2번. 그래서 보통 ECT를 받는 경우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 대학병 입원해서 1박 2일 정도로 해서 보통 주 3회 정도. 우리나라는 주 3회 정도 권하고요. 영국 같은 곳은 주 2회 정도 주 2회. 좀 권해서 마취를 하고 하기 때문에 사실은 좀 안전하고 부작용에 어떤 치료든 있다시피 이것도 있어요. 이 치료는 전기를 통해서 강제로 머리에 이 경련을 일으키는 거예요. 경련 발작을. 그렇기 때문에 이제 뇌 자극을 좀 강한 자극을 주는 거예요. TMS는 자기장으로 좀 약한 자극, 부작용이 없는 자극을 주는 거라면 이건 좀 강렬한 자극을 주는 거기 때문에 자극을 줄 때 이를 꽉 자기도 모르게 깨물어서 이제 물론 저희가 마우스피스나 치아 보호대를 하긴 하지만 이제 치아가 좀 흔들리는 거나 우리가 뭐 전신 마취할 때 그런 거 확인하잖아요. 확인하죠. 이거 괜찮은지. 틀리 있으면 좀 빼고 하시라고 하고 흔들리는 이 없는지 확인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이것도 좀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 그리고 두통 같은 거 좀 호소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뭐 그거 자체는 뭐 금방 사라지는 대부분의 부작용 금방 사라지는데 이 ECT의 가장 심각한 부작용은 이제 기억 상실, 암네시아. 드라마에서도 그거를 표현을 하거든요. 기억 상실이 있었다가 이 사람이 천천히
나중에 회복하는 이게 거예요. 일시적으로 생기는 거예요? 보통 6개월 내에 회복이 된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저보다 더 많은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있겠지만 제가 만나본 밴 중에서는 뭐 그렇게까지 심각한 기억력을 한 적은 없으신데 그래도 뭐 이거는 환자분들이 좀 힘든 상황이니까 그렇지만 환자분들이 이걸 시행하는 분들이 대부분 엄청 심각한 우울증이나 자살 위험, 타해 위험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감안했고도 꼭 해봐야 된다고 생각은 들고요. 이제 마취과 의사분들이 같이 오세요. 좀 안전하게 하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 ECT 기전은 일종의 리셋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껐다 키는 거야? 그러니까 효과가 그렇게 급작스럽구나. 그러니까 우리 뇌는 우울증 호르몬이라는 뭐 세로토닌이나 이런 다양한 어떤 신경 그런 전달 물질들이 교란이 일었기 때문에 이런 리셋 같은 거를 통해서 좀 이루어진다라고도 하고요. 그리고 요즘 그런 정신질환에 코티솔이 좀 증가해서 염증과 관련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얘기들이 있어요. 그거는 사실 뭐 우울증은 그런 코티솔의 증가랑 관련된다는 건 옛날부터 많이 나왔고 우울증도 일종의 염증이다. 정신과 질환도 만성염증에 대한 연구가 진짜 많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는 어떤 정신과 치료하는 운동이나 그리고 그런 지중해식 식단도 일단 염증을 낮추는 그런 것 때문에 효과가 있지 않나 이런 얘기도 하는 것처럼 이 ECT도 일종의 그런 코티솔을 감소시키고 신경 전달 물질, 신경 펩타이드에 좀 영향을 미친다라는 기전도 있어가지고 아직까지는 뭐 여러 가지 기전이 좀 간여될 것 같고 명확하게 어떤 뚜렷한 기전이 이것 때문이다라고 나온 건 없는데 아직까지는 그래도 좀 선입견이 있기 때문에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매년 10만 명씩 받고요. 굉장히 많이 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굉장히 뭐 유명한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까지 올리셨던 분의 와이프분도 2000년대에 받으셔서 본인이 너무 ECT에 거부감을 갖지 말으셔라. 자기는 굉장히 힘들었는데 이걸 받고 평소에 주부 그리고 아내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 이렇게 책까지 쓰실 정도로 사실 이 치료는 저는 좀 꼭 받아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 이거는 뭐 보험이 다 돼요. 급성기고 정말 위험한 상황이니까. 건강보험공단에 사실 하니까. 보험이 다 되는 치료예요. 의사들이 돈을 벌려고 위해서 이런 게 아니라 FDA나 식약처의 승인을 받은. 근데 아무래도 제가 봐도 전기치료 받을래? 그럼 좀 불안하고 무서울 수 있을 것 그럴 수 같은데 노인이나 임산부한테도 쓸 정도로 안전한 치료기 때문에 꼭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이걸 의사가 권했다는 건 그만큼 필요하다는 거고 작은 병원들에서는 사실 시행하기는 좀 어렵고 대부분은 대학병원에서 많이 시행을 하고 있고요. 뭐 서울권에 있는 대학병원은 대부분은 뭐 아산병원에도 하시고요. 뭐 서울대도 있고요. 고대도 있고요. 특히 뭐 서울대나 고대 같은 병원 그리고 뭐 동국대 일산병원 이런 데는 정말 많이 하세요. 그래서 이 치료에 대해서 너무 거부감을 갖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이 치료를 의사가 권한다는 건 그만큼 위험하다는 거니까 위험하다는 거. 꼭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라도 뭐 정기경련 치료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으면 제가 그래도 왕년의 별명이 ECT 왕자였기 때문에 댓글이나 이런 걸 남겨주시면 사실인데, 지금. 제가 또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